유연한 조직 선호, 자신의 일정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원하면 이제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그냥 하우투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좀 한번 빠르게 시간이 지금 12분이니까 토요일 시간은 한 10분만 드릴게요. 10분 정도 안에 그냥 빠르게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조직 선호, 이거는 좀 이제 주제가 좀 있어서 한번 두 개를 잡아봤습니다. 일도 놀이처럼 즐기며 할 수 있는 조직을 원한다. 이제 일하는 방식 중에 좀 약간 아이디어랑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이제 고전적인 거 말고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제 약간 아웃풋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아이디어하게 한번 이렇게 쭉 뽑아내고 이런 거 팩트 중심으로 들어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건 어때 해서 이제 하우투 중심으로 좀 뽑아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조직 선호, 요게 좀 약간 무거운데 요게 지금 3팀과 4팀입니다. 일하는 성과만큼 공정한 보상에 따라준다. 이런 건 한번 고민하면 어때 정도로 어차피 이건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건 역시 아이디어하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좀 더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좀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한번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6시 13분, 딱 14분이니까 24분까지 일단 10분이니까 조장님 전략적으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10분 하고 바로 발표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진행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신의 일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함. 음, 제가 볼 때는 이제 팩트라고 하면은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 MZ 세대들이 젊은 친구들인데 제가 생각했던 내용은 첫 번째 그 팩트는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다섯 번째거든요. 유연한 조직을 선호하고 자신의 일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함. 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그 결국은 그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상사가 일방적으로 그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그 스스로 그 본인이 스스로 고민하고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를 이제 HR 컨설팅, 이제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그 원하는 결과물, 뭐 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원하는 결과물은 사전에 리더가 정해주고, 그러니까 아까도 그 몇몇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목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리더가 정하고, 다만 그 과정에 대한 부분, 어떻게 내가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그 팀원들한테 위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의견은 아니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꼭 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좀 전체를 다 포함을 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하면 그 이런 MZ 세대들이 요구 사항도 해결이 되고 또 조직의 성과도 달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그 김대겸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일단 저희 회사는 그 이제 일하는 그 사이트가 여러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지금 대치동, 미사에도 2군데, 김포에 1군데 이렇게 해서 총 5개 사이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일정을 그냥 그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정한 일정을 그냥 따라가는 거고, 회사 전사 일정에 대해서 공지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오히려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 오히려 저희가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입장이라서 그 인프라 구축에 좀 사실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일정에 따라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인프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도와주거나 혹은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좀 구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과물에 대한 우리는 이제 인프라 투자 소프트웨어, 이제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반드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팩트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다 재택근무를 경험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다 선호한다는 거는 이미 뭐 여러 조사에서 40% 이상이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회사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와 이제 그 출근하는 그 대면 근무가 혼합되게 허락하는 선에서 혼합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방법으로는 이제 회사에서는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과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제시를 해야 된다. 단 말씀하신 일하는 방식, 뭐 누구랑 일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 이제 그 바텀업 방식으로 오히려 그 성과를 당신들에게 내가 주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접수하고 지원해주는 창구 역할을 해야 될 팀들이 혹은 그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연아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좀 거시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일정하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팩트는 저는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오늘 MZ세대에 대한 주제도 그렇지만 노동권의 과대 향상 이런 부분이 저는 대전제가 좀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뭐 X세대든 기존의 베이비 부머 세대든 그런 욕구가 없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이제 노동권의 권익이 높아지면서 잠재되어 있던 이런 욕구들이 특히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대표성을 통해서 그게 발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팩트에서 자기정화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큰 틀에서는 선택권 그리고 자유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권이라고 하면 앞서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근무 환경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일의 어떤 스쿠퍼, 그다음에 일의 성격, 목적, 또 일을 하는 시기, 또 누구와 같이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권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욕구 표출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팩트로 좀 봤고요. 그러면 이제 띵크 단계에서는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작용 반작용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시기든 무언가 우리 폴스 힘의 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과 또 이거를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과 또 막아내는 저지하는 힘의 그런 항상 그 힘의 싸움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부분에 치우침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혹은 정반함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런 균형감을 갖는 것들이 우리가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플랜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플랜이라기보다는 한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 일정하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일이든 관계든 또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조직 안에서 무언가 본인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소통과 합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일을 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수행하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합의점을 찾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이렇게 아닐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작용과 반작용을 말씀드렸지만 관료주의 한계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대 환경에 따라서 다른 반작용이 이제 이런 논리들을 또 강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불확성 시대고 변화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지식 정보화 사회니까 예전에는 이제 한 사람이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을 때는
뭐 도제한다든가 뭐 수직 구조로 이렇게 움직였다면 지금 이제 수평사이기 때문에 수평 구조이고 그래서 개인화되고 전문화되고 또 누군가 지식을 독식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도 배분하고 그러다 보니 자율 또 뭐 자유 이런 문제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좋은 솔루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이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요.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그라운드 룰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부분과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부분의 밸런스와 그 균형감을 갖는 게 그 황금률을 갖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일방적인 지시보다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정하기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예, 현재 예. 조직에서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팀장님이나 조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 회사 조직이요? 네. 글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그 바람직한 거라고 교육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실행되기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저희 조직에서도 당연히 그걸 캐치프레이를 해서 지금 성과 관리를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예, 예, 예. 실행단의 부분은 잘 돼 있냐? 그러면 그거는 조금 퀘스천이고요. 예. 말씀하신 거 정리하면은 일단 네. 팩트는 그 조직의 일방적인 지시보다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정하기 예, 원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 40% 이상의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희망한다. 예. 그리고 거시적으로 노동권 향상에 따른 근로자의 잠재적 요구가 표출된 거고 선택권이고 자유의 문제이다. 예. 시대 변화에 따라 맞닥뜨린 요구이다. 이전 세대에선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다. 예. 이거는 좀 더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전 세대에서도 요구는 있었으나 표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문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다. 이제 생각으로는 시대적 흐름이라 수용하려고 하나 실행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 변화이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지원이 필수적이다. 작용 반작용의 문제이다. 조직과 구성원의 균형이 필요하다. 조직에서 수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는 리더는 결과물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일하는 방식은 구성원이 정하도록 제안한다. 예. 네. 그리고 업무 환경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정해진 업무는 이건 이제 그 어차피 회사라는 게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통제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전체적인 그 원칙이죠. 그러니까 구성원 스스로가 업무 일정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냐 안 주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이 반영되냐.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들에 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간다. 그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같은 내용 생각인데요. 그 최근에 많이 하는 상시 성과 관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감독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체 사업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건 당연하고요. 다만 그 수시로 성과 관리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한다는 게 그 단순히 일정을 조정하는 그 의미뿐만이 아니고 서로 협의하고 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정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일정이라는 게 상시로 성과를 하면서 또 조정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위해서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좀 그 요즘 세대들이 원한다. 이제 그런 걸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리고 팀 차원에서 요즘에 그 아이들은 MZ세대 포함해서요, 그 민주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요. 학교에서의 권력 관계도 그렇고 그 선생님들이 오히려 폭력을 당하는 정도잖아요.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 같은 것도 많이 받기 때문에 소팀 본인의 권리를 정리되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서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기 핑크 쪽에 조직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좀 하고 발행하겠습니다. 예, 예.
네. 통제라기보다는 통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저 고칠 수 있어요. 마지막 발표라서. 김 선생님께서 정리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이름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세가 그럼 이 맞죠. 엄밀하게 부분은 보면. 네. 좀 네, 그렇죠. 강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뉘앙스가. 그럼 관리라고 할까요?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최근에 좀 네. 힙업 툴이나 저희 그 하드웨어 인프라들이나 혹은 이제 HCM 같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합시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힘을 내서 발표 한번 진행해 봅시다. 한 10초 동안 박수 한번 쳐볼까요? 10초 동안. 네, 박수 한번. 네, 힘내서. 자, 가장 애매한 팀. 자, 애매하게 자 발표 부탁드립니다. 자,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얼마나 애매한가 기대가 됩니다. 아, 예. 항상 애매한 1팀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일도 놀이처럼 즐기며 할 수 있는 조직을 원한다. 하우투 관점에서 좀 의견들을 많이 좀 나눠봤고요. 그냥 아이디어 냈을 때 좀 밀레니얼 세대이신 분들 입장에서 잘 안 받아들였을 때가 많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안 받아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안 되는지 피드백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또 의견 주셨는데 프로젝트를 좀 선의의 경쟁에서 재밌는 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 어떨까? 네, 또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팀 내의 성향에 따라 좀 업무나 역할을 선정하면 어떨까? 아까 사실은 저도 그 의견 주셔서 공감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개인적인 성향이 다 같진 않다. 그래서 저도 경험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내성적이고 어떤 분들은 본인 알아서 뭐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도 약간 그런 거 좀 고려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였고요. 그 구성원들 권한 부여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밀레니얼 세대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분들 카톡이나 아니면 그분들하고 멘토링 하거나 약간 맥주 한잔 마시고 얘기 들어보면 저희 기성세대들을 월급 루팡처럼 취급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봤을 때는 거의 기성세대들이랑 문제점도 많이 보이는 거겠죠. 근데 저희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의 경험과 어떤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판단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권한 부여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룹별로 과제를 부여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한참 뭐 직무 특성에 대한 직무 특성 이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HR에서도 사실은 저런 직무 특성을 잘 아직까지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저런 게 좀 고려가 되면 어떨까?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대부분 회의나 이런 데 요즘에 어떤 회사들을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구성원들을 불러요. 오라고. 근데 발언권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니면 분위기상 경직돼서 얘기 못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한테 되게 비효율적이고 하나의 좀 뭐 폭력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극단적으로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뭔가 발언을 하면 피드백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받는 것도 저도 봤었거든요. 그런 것도. 그리고 이거는 실제 뭐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셔서 뭐 3M이라든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이제 업무 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구성원들을 스스로 모이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 페이스북에 뭐 그 좋아요 이런 거 해커톤 통해서 났던 거라든가 그런 걸 볼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젝터나 아이디어를 실행하거나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밀레니얼 세대인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거나 그러면 정말 좋은 핫한 아이들 진짜 많거든요. 네. 저도 뭐 공채인 친구들 뽑았을 때 그런 거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직에서나 위에 있는 리더분들이 기회를 안 주면 대부분 사장돼 버려요. 그런 것 좀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박 2일 부서에서 워크샵을 보내는데 그걸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고받고 너네 아웃풋 뭐 냈니? 이런 챌린지를 많이 하니까 정말 좀 좋은 CG로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복장 자유롭게 좀 있고 그리고 뭐 하고 계신 데들도 있지만 일하고 싶은 장소에서 일할 수 있게 또 사내 동호회 활성화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글로벌 기업이나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벤치마킹하면서 뭐 핵심이 홈페이지에는 저것들을 많이 요즘 해놓으셨는데, 사실 그 조직 내부 구성원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거나 인터뷰 해보면 엄청 혼나거든요. 뭐 하나 잘못하면. 그런 상황에서 정말 MZ 세대인 분들이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재밌게 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좋은 의견 주셔서 진짜 좋은 동료들, 또 긍정적인 동료들하고 일을 할 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줬었고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회사가 재밌게 하니까 사우스웨스트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준비 바랍니다. 역시 애매하세요. 네. 자, 그다음 이 팀입니다. 네. 아, 예. 열심히 얘기를 했더니 네가 나가서 발표해 이렇게 해서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조직, 남자라서 지지고 볶고 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미있는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 뭐 이런 이야기부터 막 했습니다. 거틀내기 없는 조직. 그러니까는 일에 딱 맡겨지면 그 일의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일하는 게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도 명확하게 주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데서 지원도 명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바른 피드백도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성과도 나고, 그래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고, 그럼 일하는 재밌는 조직이 그런 재밌는 조직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의 참여나 일의 성취도, 뭐 개인의 능동적 태도, 몰입하는 개인,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럴 것에 해결해줘야 될 과제가 뭐냐 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이제 리더십으로 귀착이 됐습니다. 결국은 재밌는 리더랑 같이 있을 때가, 아까 동료 얘기했잖아요. 재밌는 동료랑 같이 일할 때가 정말 일하기 좋은 재밌는 일터인 것 같더라. 옛날에는 리더가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럼 막 쫓아가면 행복했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같이 가자, 뭐 팔로우십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시대도 이제 이렇게 쫙 갔다 이거죠. 그 다음 시대는 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터가 놀이터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니냐? 그럼 놀이터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느냐? 놀이터는 룰을 서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룰에 따라서 아주 재밌는 리더랑 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오징어 게임 하는 그 오징어상 할 때 팀끼리 모여서 작전 짜잖아요. 너는 누군가를 잡고 있고 나는 뛰어넘고 누구는 뭐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그 역할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누군가가 가서 딱 찍었을 때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냐? 같이 놀자. 그리고 재밌게 놀자. 그리고 신나게 놀자.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정말로 중요하다. 옛날에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리더가 중요하다 그랬고, 조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재밌다 그랬는데, 이제는 어떤 리더가 재밌느냐면 플레이어가 정말 재밌다. 현장에 와서 신나게 같이 놀아주고 신나게 같이 일을 해주고,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서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정말 재밌는 일터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일터의 가장 큰 리더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 조직의 리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회사는 재밌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투자가 뭐냐면은 단위 조직의 리더를 정말로 훌륭한 플레이어를 만들어 놓는 게 조직 문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명확한 투자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재밌고 신나게 이끌어갈 리더를 많이 만들어서 각 곳곳에 그런 리더들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터가 된다면 그 회사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조직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 그런 조직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너무 잘하셔서 질문은 없는 걸로. 네, 완벽합니다. 네, 다음 준비 바랍니다. 예. 저희 그 3팀은요, 일한 성과만큼 공정한 보상이 따라주길 원하는 그런 MZ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왜냐하면 회사라는 것이, 기업이라는 것이 비즈니스를 잘 해가지고 수익이 잘 나서 공평하게 막 주면 좋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공평한 보상, 이것이 생각만큼 그 우리가 마음에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많이 나가지고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논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우리가 보상이라는 것이 요즘에 이제 지금 현재 연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비밀에 붙여져 있잖아요. 네, 다 공개를 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각자 개인별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많은 또 기업들이 팀별로 보상제를 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차용을 해가지고 각 기본적인 보상 시스템 위에 팀별 보상, 그리고 그 팀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른 보상,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요거에 또 약간 그 보충해가지고 그 약간 리스크가 있지만 연봉을 다 공개를 하는 시스템. 아무나 안 놀라시네요, 왜? 저희 얘기할 때 막 놀라고 막 그랬는데 연봉을 공개를 해서 공개를 하면 그거에 대한 받는 만큼에 대해서 상대방과,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과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것은 굉장히 좀 리스크도 있고 논의될 사항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수익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연봉을 주는데, 최근에 보면은 IT 회사들 있잖아요. 뭐 다음이나 카카오, 뭐 이런,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뭐 이런 수많은 IT 회사들은 대학을 막 졸업을 하면은 프로그래머들한테 연봉 7천, 8천, 막 억 단위 연봉을 주는 대신에 또 다른 인문계를 졸업한 사람들이 가는 곳들은 또 막 3천만 원, 막 겨우 4천만 원 주기도 사실 급급한데, 이런 수많은 갭들, 이런 갭들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갭을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졌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 회사가 KT라는 회사의 그 핵심 인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KT가 SK나 LG보다 좀 연봉이 좀 적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원 핵심 인재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냐면은 그 직원의 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 그리고 자식, 이렇게 3대를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줘요. 근데 저희 회사가 이제 요리로 하는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걸 합니다. 케이크 만들기를 해요. 되게 별것도 아닌데, 이 부모님이 그 40대, 30대 자식들하고 처음 이런 걸 해봐요. 이걸 하면서 막 너무 막 즐거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는 아이들은 즐겁지만 부모님들이 이거 즐거워할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평소에 많이 해봤지만은 부모님은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3대가 같이 하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입이 여기 이렇게 귀에 걸립니다. 너무 즐거워하세요. 가장 즐거워하는 건 부모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교육이 끝나면은 거기 이제 교육실장님이 한마디 합니다. 아드님이 다른 데 가려고 하면 꼭 잡아라. KT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놔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감성을 잘 받쳐주면 그 나머지 갭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또 공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이제 여기 4번에 보면 정성적 평가라는 측면이 이게 이제 MZ 세대들이 좀 더 관심을 좀 기대하는 사항들이 좀 있었죠. 자, 이제 4팀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4팀입니다. 저희도 공정한 조직 선호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10분, 15분 만에 도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개괄적으로 정리만 좀 해봤습니다. 먼저 팩트로는 회사와 개인 간 공정한 인센티브 제공에 갭이 존재한다. 둘째,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다. 그리고 직원 간, 직급 간 업무 역량 차이로 아웃풋이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띵크로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의 많은 부분을 나누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근본적으로 일단 해결을 해야겠고요. 아이디어 및 성과에 대한 수치화 모델을 설정을 해서 보상을 기획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수치화 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 그 직군과 아닌 직군을 좀 이원화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보상에 대한 기준을 좀 정확하게, 세밀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익에 대한 보상 포션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링크 2번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만큼을 갖고 있었다면 좀 회사가 가져가는 걸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회사에서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근속률을 높이거나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치화된 것으로는 근속률이 한 33% 정도 늘어난다고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조가 남았습니다. 오, 지금팀 보세요. 지금팀 보세요. 애매한 팀. 막 넘었어요. 양으로 일단 승부수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제 비디오로서 줌에서 서로 또 회의를 하기 때문에 되게 좀 쉽지 않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준비를 해주셔서. 자, 마지막 우리 줌팀 한번 박수 한번 하고 진행해볼게요. 네, 발표 바랍니다. 네, 춤팀 발표 맡은 김대경입니다. 먼저 저희 좀 첨예하게 그 토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이게 통제감, 그러니까 일에 대한 통제감, 자율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팩트로는 그 조직 혹은 상사, 직속 상사의 일방적인 지시보다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정하기 원한다는 거는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여러 조사가 있었지만 제가 본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자사의 직원 2만 명 대상으로 했던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원의 40% 이상이 재택근무를 완전 재택근무 혹은 섞인 이제 그 대면 근무하고 섞어서 하이브리드 근무를 포함해서 40% 이상의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희망한다고 한 답이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은 직원들이 요즘 재택근무를 희망하듯이 본인이 일하는 시간을 정하기 원한다는 거는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면 그 노동권이 향상되면서 이제 근로자가 본인의 일하는 시간을 좀 정하고 싶다라는 잠재적인 요구를 이제 기존에는 있었지만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맞닥뜨린 이제 요구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 세대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납기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한이 정해진 업무와 통제 가능한 업무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우수 인재들은 이런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회사를 선호한다. 이게 저희가 찾은 팩트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은 일단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는 수용하되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대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조직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시대적으로
이렇게 노동권이 향상되는 작용이 있다면 또 반작용, 조직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 통제를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 테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수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묘안,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리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럴 해결 방안으로는 저희가 이제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결과물에 대한 기준, 기한 이런 것들은 리더, 지속 상사 회사가 정하고 일하는 방식은 구성원들이 좀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2번째는 업무 환경 차원에서 이런 이제 시차근무제나 자율근무제나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이거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도, 또 하드웨어도 좀 마련이 돼야겠다. 그리고 이런 마련을 위해서는 이제 조직 차원에서의 좀 대비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협업 툴을 도입하는 것도 그렇고 ERP를 이제 잘 재택근무 하는데 도움이 되는 ERP로 바꾼 것, 그리고 저희가 그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투자했던 것들을 보면은 저희처럼 작은 회사에서도 이런 걸 도입하는데 큰 회사들은 더 좀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실제로 그 하드웨어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은 요즘 화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250% 이상 성장했다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아까 그 놀이 말씀해 주셨는데 게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그 규칙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조직하고 구성원이 서로 합의한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업무 기준에 따른다면 그 우리 우수 인재들이 원하는 그 시간, 원하는 일정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룸을 확보해 놓고 그 나머지는 회사의 기준에 맞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세대의 논리, 이렇게 어차피 바뀌는 세대 논리도 있지만 그 조직 규범을 좀 우리 구성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 또 HR의 이런 노력이 절실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너무 다 끝까지 몰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들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직의 성과를 낼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도 이해되지만 우리 인류의 차원에서 볼 때 공통적인 특성은 없는가 하는 거에 대한 관점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나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분석된 내용 외에 그걸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일까? 그건 이미 2500년 전에 공자도 얘기했고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얘기했고 아직도 유효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호기심, 성장, 의미, 재미,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는 세대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통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굳이 밀레니얼 세대니 D세대니 X세대니 Y세대니 그걸 연령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만 생활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디지털 환경을 얼마나 많이 접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공통적으로 리더십을 가져갈 거와 구분해서 갖고 가야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기업의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닐 디시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오늘 나온 것 중에 재미와 의미와 성장이라는 것이 사람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가장 강력한 3대 요소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3개 요소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클까라는 거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또 한번 공유할게요. 하나만. 조직문화 MZ 세대의 이해 성향, 스타일은 업무 스타일, 일하는 방식들, 역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결국
직원과 회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러니까 같이 잡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경영자 이전에 혼자 했던 고민들이 이제는 이제 전체 직원들이 함께 뭔가 방향을 같이 잡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 같고요. 또 직원들은 회사에서 또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일단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보지 않았던 걸 보는 것, 뭐 다 아시지만 아는 것만큼 보이잖아요. 우리 이게 뇌라는 그 자체가 모르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또 책도 보면 자기가 아는 것만 책을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독서 토론을 해야 몰랐던 게 보이는데 혼자만 책 봐서는 보는 것만 하니까 보는 것만 확인하는 작업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처럼 다양한 사람분들이 굉장히 몰입도 있게 했던 이런 워크숍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탑5 안에 들어가고 탑3 안에 들어가고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우리 MZ세대의 몫이에요. 그래서 I'm picturing you acting like a fool. I'm on the other side. You're like a full moon, and I'm up all night, howling at you. 일을 하다 보면 여태까지는 그 단체 자신을 맞췄습니다.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형태의 이탈 원인도 있고 최근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직원 식당 나오니 인사를 하고 힘든 날 갑자기 3만 원 준 날이 근데 이걸 내가 다 먹을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못 먹는 거죠. Can't handle the space. I need you here by my side. You make me sweat. 있겠지만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불만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I had control in the driver's seat, but my hands are slipping off the wheel. Now the tables have turned. 단위 조직의 셀 조직으로서의 I'm on the other side. 경험을 했던 지금 훨씬 쉬운데 IT는 그게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아예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냐? 같이 놀자. 그리고 재밌게 놀자. 그리고 신나게 놀자.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정말로 중요하다. 옛날에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